이 이타적인 행동, 양식과 성적의 관계는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보다 더 정확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주면 받는다. 먼저 주면 결국 받는다. 내가 주면 나는 2배, 3배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버에 관한 건데요.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오늘 제가 이거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계 3대 경영대학원이죠. 와튼 스쿨의 교수이자 조직 심리학의 가장 권위 있는 연구자 애덤 그랜트 교수의 기브 앤 테이크에 숨어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자는요. 가장 먼저 성공의 사다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직군별로 분석했어요. 가령 엔지니어 세계에서 생산력이 가장 떨어지고 가장 비효율적인 기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기버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안타깝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전문 기술자들 수백 명을 두고 연구한 결과 정말 이랬어요. 오늘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런 연구 결과를 가져왔나 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요. 이 의미를 정말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엔지니어의 세계에서 밑바닥에 있는 기버는요. 회사의 다양한 업무, 기술 보고, 도면 제작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수에서 전부 최저점을 기록해요. 이들은 실수를 하거나 마감 기한을 넘기거나 심지어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입히기도 했죠. 남을 돕느라 정작 자기 일은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엔지니어 세계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벨기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의대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요.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즉 학점이 가장 낮은 의대생들은요. 대체로 남을 돕는 걸 좋아한다거나 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에 훨씬 더 많은 동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면서까지 자기가 이미 아는 내용을 친구에게 가르쳐주기 일쑤였죠. 영업 쪽도 다르지 않았어요. 저자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도움으로 그 일대 영업사원들을 거의 모두 조사한 결과 기버의 판매 실적은 테이커나 매처, 여기서 테이커는 기버의 반대죠. 오히려 받는 사람이고요. 매처는 손해와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받는 만큼만 일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매처예요. 아무튼 이 테이커와 매처 대비 판매 실적이 2.5배나 더 낮았어요. 소비자에게 어떤 게 가장 좋을지 걱정하느라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 이런 안타까운 결론을 내려요. 어떤 직업에서든 기버는 지나치게 배려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며 남을 이롭게 하려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기버는 테이커에 비해 수입이 평균 14% 적고 사기 같은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이 2배 높았으며 실력과 영향력은 22% 낮게 평가받는다. 네, 저자는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좌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본인과 가장 친한 전문 투자자 A를 떠올립니다. 안 그래도 A는 너무 배려심이 강해서 최근에 성사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사업 투자 기회를 날려버렸거든요.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에 A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어요. 마침 그 놀이터에는 A에게 사실 엄청난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 B라는 남성이 나와서 똑같이 자신의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죠. 둘이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요. 가끔씩 이렇게 놀이터에 나올 때 얼굴만 스친 정도인데요. 그날은 어쩐 일인지 놀이터에 이 두 아빠와 아이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대화를 텄죠. 그러자 A는 깜짝 놀랍니다. 이 B라는 남성은요, 모토로라, 아마존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이 경험으로 창업을 해서 여러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높은 값을 받고 파는 전문 사업가였어요. B는 이제 막 4번째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준비 중에 놀이터에서 이렇게 A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B의 입장에서도 A를 만난 게 행운이었죠. 왜냐면요, 이 A도
전문 투자자로서 엄청나게 감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많은 투자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만큼 투자를 할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일쑤였고요. 이렇게 서로를 알아본 순간 B는 자신의 신사업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만남 약속까지 잡았어요. 구체적인 아이템은 그때 이야기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제대로 약속을 잡고 만난 A와 B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이번에 신사업으로 해결할 문제는 단순하지만 획기적이에요. 지금 미국인의 절반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온라인 구매에 문제를 겪잖아요. 이걸 해결할 겁니다. B가 말해주는 그 해결 방법과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놀라웠다고 합니다. A는 곧바로 B에게 자신의 회사 파트너들을 다 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투자 계약서를 바로 내밀었죠. 이 사업은 사실 너무 블루칩 같은 기회였기 때문에 A와 A의 파트너들은 마음이 급했어요. 아마 B의 아이디어를 딱 듣는 순간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저기서 달려들 거기 때문에 B가 누구의 손을 잡을지 장담할 수도 없었죠. 고민할 시간을 넉넉히 주지 말고 이렇게 빨리 계약을 체결하자는 파트너들에게 A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투자를 제안하는 건 우리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투자자들처럼 돈으로 마음을 사는 건 의미 없어요. B에게 우리 돈을 가져다 쓰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확신과 믿음을 줘야 해요. A의 파트너들 입장에선 정말 속 터지는 소리죠. 실제로도 이 벤처 투자 회사들 사이에서는요,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막 여기저기 홍보할 여유가 없도록 생각할 기한을 엄청 짧게 주고 매력적인 제안을 딱 제시하는 게 일종의 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계약이 성사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여기서 A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취해버립니다. 그는 B에게 빠른 기한 내에 대답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다른 투자자들의 제안을 충분히 비교하고 검토해보라고 권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투자자로서 얼마나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증명해주는 40명의 추천인 명단만 주고 만남을 마무리합니다. A가 준 이 추천인 명단, 그러니까 40명의 저명한 기업의 오너들이 A를 추천하는 거잖아요. 이 명단이 의미하는 건 뭐였을까요? 수십 년간 본인이 벤처 사업가들을 지원하고 키워내는데 얼마나 헌신했는지 보여주는 피와 땀 그 자체였죠. A는 이 명단이 자신의 능력과 인격을 보증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A는 B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미안합니다. 다른 투자자와 계약을 했어요. 사실 다른 투자자들과 A가 제시한 재정적인 조건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A가 보내준 이 40명의 추천인 명단뿐이었죠. B는 솔직히 이 명단을 받고 엄청 놀랐다고 해요. 그 추천인들은 이미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성공한 기업가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명단만으로도 사실 A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그럼 왜 A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B는 지금까지 관행상 자신을 밀어붙이는 투자자들을 주로 만나왔기 때문에 이 태도와는 완전히 반대인 A의 너그러움이 뭔가 살짝 나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자신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의 조언가를 고른 거죠. B 입장에선 이변 없이 원래 하던 대로 한 겁니다. 이 결과를 받아든 A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 같은 얼간이를 보기나 했어? 다른 투자자들처럼 똑같이 투자 계약서에 빨리 서명하라고 큰 소리로 재촉했다면 계약했을 텐데 이게 뭐지? 지난 10년간 피땀 흘린 투자 성과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 일로 A는 배려하면 꼴찌가 된다는 교훈을 얻은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마침 저자는 A의 소식과 더불어 조직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로서 성공 사다리 밑바닥에 있는 부류의 연구를 끝마치고 이제 완전히 그 반대, 최상위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기버들이 다 밑바닥에 있다면 그럼 도대체 꼭대기를 점령하고 있는 건 누굴까라는 고민이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받아든 순간 저자는 엄청나게 놀랍니다.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성공 사다리의 최상위 꼭대기에는 오로지 기버만이 있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르면요, 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술자는 기버였죠.
그런데 생산성이 가장 뛰어난 기술자를 찾아보니 그 또한 기버였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패턴은 모든 직업군에 다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벨기에 의대생들을 한 연구에서도 학점이 매우 높은 사람들도 기버, 이후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의사도 결국엔 기버였고요. 심지어 영업직군에서도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사람은 결국 기버였는데요. 그들은 테이커와 매처보다 연간 50%나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동료들에게 혹은 소비자들에게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고, 이 기버들의 성공은요, 테이커와 매처가 감히 뚫을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너무 견고했던 거죠. 네, 기버가 완전히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거죠. 생산성에선 최고와 최악을 꽉 잡고 있었고요. 테이커와 매처는 성공 사다리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상황을 두 가지로 분석해요. 첫 번째, 기버 중에서는 실패하는 기버와 성공하는 기버가 있다. 두 번째, 모든 직군이 서비스와 연결되면서 기버의 성공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다. 그럼 일단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실패하는 기버와 성공하는 기버, 이 두 유형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캐나다의 심리학자 제레미 프라이머와 레리 워커가 큰 성공을 이룬 기버와 실패하는 기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조사 대상 전원에게 인생 목표 목록을 써보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회수해서 분석을 했죠. 그 목록에서 쓰는 단어들이 주로 어떤 표현인지에 따라 사람들의 성향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크게 4가지로 사람의 성향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타인의 이익에 대한 관심도,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도 모두 없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이익에만 관심이 많고 자기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부류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많고 타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부류죠. 이 부류를 바로 테이커라고 하고요. 마지막 4번째는요, 자신과 타인의 이익에 모두 관심이 많은 부류입니다. 여기서 2번과 4번의 부류는 1번, 3번의 부류보다 인생 목표 목록을 쓸 때 봉사와 기부에 대한 표현을 3배 이상 적어 넣었다고 하고요. 그럼 2번 실패한 기버와 4번 성공한 기버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이 4번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자신의 영역에서 큰 수상을 한다거나 수입이 높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들은 2번 실패한 기버 부류와 달리 자신의 영향력, 명성, 개인적 성취를 이루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기본적으로 20% 더 많이 적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연구로 엄청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개인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하나로 이어지는 연속체라고 생각해서 타인의 이익을 중요시할수록 자신의 이익을 하찮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하찮게 여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할수록 타인의 이익을 하찮게 여겨야 인과관계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건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은 서로 독립적이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럼 여기서 내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같이 추구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저자가 다양한 직군, 다양한 직장을 직접 다니면서 연구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기버 성향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쨌든 장착이 되어 있어야 성공 리그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없을까요가 아니고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답변을 할 때 바로 직전에 들은 말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없을까요? 라고 물으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더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는지 잘 살펴보면 돼요. 아무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일단 성공을 할 확률이 엄청 높은 겁니다. 다만 여기서 사람들이 보통 3가지 함정에 빠져서 실패한 기버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공한 기버 루트가 아니라 실패한 기버 루트로 빠지게 되는 3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너무 신뢰하는 것, 과도하게 공감하는 것, 지나치게 소심한 것, 바로 이 세 가지 함정 때문에 타인의 이익만 위하다가 자기 이익 다 놓쳐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함정에만 안 빠지면 되겠네 라는 건 말로 하면 쉬운데 진짜 어렵습니다. 애초에 기버 성향을 장착하고 있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기버 성향을 가짐과 동시에 나를 위하는 마음도 갖는다는 건요,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마인드 세팅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럼에도요, 저자는 앞으로 모든 직군이 결국에는 다 서비스와 연결이 될 거니까 기버의 성공은 불보듯 뻔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일에 종사했다. 반면 현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정확히는 대부분의 직업이 서비스화 되어 간다. 이것은 벨기에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잘 나타난다. 네, 벨기에 의과대학 학생들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기버는 입학 첫 해 성적이 눈에 띄게 나빴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1학년 때뿐이고요. 2학년 때부터는 동기들보다 약간 앞서 나가기 시작하더니 학교를 다닌 지 이제 6년째가 되면 기버 집단이 현저하게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타적인 행동 양식과 성적의 관계는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보다 더 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고 실력이 쌓이면서 인턴십, 환자 진료 등의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바뀌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기버 집단의 성적과 수입이 더욱 앞서 나갔던 거죠.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은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 아는 이타주의자는 자기 이익은 전혀 챙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타주의자들보다는 덜 이타적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이타주의자 그리고 이기주의자들보다 세상에 훨씬 더 바람직한 존재다. 네, 그래서 앞서 살펴본 투자자 A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A가 배려만 하느라 계속 실패만 했을까요? 아니죠. 왜냐면요, A는 능력을 겸비해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 아는 이타주의자였습니다. A를 거절한 B는 곧바로 이렇게 후회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하지? 지금 투자자도 정말 마음에 들어. 엄청나게 총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나를 배려한 A와 일할 기회를 이렇게 놓쳐도 될까? 고민 끝에 B는 기존 선택에 따른 걸림돌에도 불구하고요, A를 찾아가 투자자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전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던 A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고 도왔다고 합니다. 훗날 B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A의 능력은 따뜻한 성품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네, 그렇게 B의 새 회사가 출범했습니다. 회사는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거대 유통업체들과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서 창업한 지 1년 6개월이 되던 해부터 매달 3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B는 이제 A의 그 40인 추천인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미 A의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진 터라 B는 A의 이 추천인 명단에 오르는 일 자체가 영광이 되어버린 상황이 됐죠. 그리고 B는 다른 사업가들이 조언을 구할 때마다 A를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저자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성공한 기버는 테이커와 매처 못지않게 야심을 품고 있다. 다만 그들은 목표를 다른 방식으로 추구할 뿐이다. 흔히 생각하듯 기버들은 그저 친절한 박애주의자여서 실속 없이 헛걸음만 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믿음은 완전한 오류다. 기버의 성공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일단 기버든 테이커든 매처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자. 물론 기버의 성공은 폭포처럼 쏟아지며 멀리 퍼진다는 점에서 다른 두 유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테이커가 승리를 거둘 때는 그 반대쪽에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테이커의 성공을 질투하며 그들을 때려 눕히고 콧대를 꺾어버릴 날만 기다리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반면 A와 같은 기버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총구를 겨누기는커녕 오히려 응원하고 지지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 모두가
당신의 승리를 원할 경우 승리는 더 쉬워진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